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8.98%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독대를 앞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관련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8.98%로 집계가 됐고 여야가 특히 관심 기울인 부산 금정구청장은 20.63%였거든요. 지난해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보다 낮은 수치였는데 우선 이번 사전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 사전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사전투표율로 우리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척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그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보다는 낮은 수치다. 또 지금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보다는 높은 수치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의 금정에서의 사전투표율보다도 낮은 수치거든요. 지난 총선에서는 30%가 넘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금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부산 금정은 부산이 주로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고 금정은 특히 보수 지지층 중에 더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는 더 보수 지지층이 상당히 그 단단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20.63%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지역의 조직표가 가동함과 동시에 실제로 지금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화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패를 지금 그 단정하기 어려운,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협회장님께서는 이번 최종 사전투표율 8.98%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금정구청장 20.63%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최종 사전투표율 집계율이 지금 8.98% 나와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2%에 비하면 낮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착시 현상이 있어요. 전체 평균을 내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가 8.2%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8.9%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역적으로 가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일단 전남 영광 같은 경우는 43%.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2%보다 뭐 약 2배 가까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낮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곡성 같은 경우 41%.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부산 금정 같은 경우도 20%. 그리고 인천 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27%니까 오히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보다 높은 거잖아요. 편차가 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을 빼면 오히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낮다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 이게 틀린 대화다라는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사전 투표율과 실제 투표 결과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 선거 대 바람 선거라고 얘기를 하면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대체로 이제 최종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바람 선거를 하는 쪽 대체적으로 야권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보다는 또 실제로 사전 투표율이 높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후보 지지층이 이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또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보수의 텃밭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 서초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사전 투표율이 이제 20% 정도.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거든요. 전남 영광이나 곡성에 비해서. 그러면 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사전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까 또는 누구에게 불리할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예단하기 좀 어려운데 여기는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제가 볼 때는 조직 투표하는 또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이니까 보수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좀 낮다.
그러면은 이것도 꼭 불리하다 볼 수가 없는 게 조직 위력이 더 세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쪽의 후보 지지층이 더 많이 했느냐.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말씀하셨지만은 1대1 구도가 되면서 지금 굉장히 초박빙의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지금 막판에는 지금 민주당 후보가 역전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사전 투표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사전 투표율이 결코 보수 후보에게는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최종 열어봐야 되겠지만 누가 이길지 모르는 이런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사인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모두 승패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여권은 지금 당정 지지율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위기감이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안동훈 대표가 부산 금정을 현재까지 4차례나 찾으면서 부산과 강화, 여권 텃밭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 두 곳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4곳의 지자체장 미니 보선에다가 교육감 선거였는데 이렇게 커지는 배경에는 각 당 대표의 정치적 이해관계 플러스 대통령의 지지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특히 부산 금정을 사수해야 될 그런 절박한 과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만약에 금정에서의 결과가 실제로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율이라든지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란에 영향을 받은 거라 하더라도 당 대표로서 지금 보궐선거를 지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번 찾아가는 것이고 지금 조국 대표는 후보 단일화로 민주당 후보가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방문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야권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긴밀히 협조한다라는 거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위상뿐만 아니라 여기를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은 나의 어떤 역할도 있다라고 나중에 그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영광과 관련해 가지고는 진보당까지 지금 3파전으로 굉장히 치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이긴다고 지금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찌됐든 야당의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판세를 지금 예단하기에는 조심스럽다. 예. 그러나 결과에 따라서 각 정당의 대표의 위상과 입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상당히 판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커진 판에서 협회장님께서는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판세는 지금 국민의힘이 좀 불리한 판세예요. 예. 불리한 판세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대 제가 볼 때 3곳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3곳이라 하면 일단 서울시 교육감 선거, 그리고 전통적 텃밭인 인천 강화, 그리고 또 부산 금정. 반면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4곳까지 가능해요. 최대 4곳이라 하면 서울시 교육감 선거, 예. 그리고 또 전남 영광 곡성, 거기다가 이제 부산 금정까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뜯어보면 여건이 좀 더 불리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 않아요.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좀 높고 거기다가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터지면서 더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윤한 갈등,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대표하고 갈등 또 그리고 의료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판세다 보니까 예. 전통적인 여권의 텃밭인 부산 금정도 지금 여권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거기에다가 지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진보 진영은 단일화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수는 지금 단일화에 좀 성공을 못했어요. 거기다가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진보 진영의 후보가 상당히 앞선 곳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참패를 하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표직 유지에 앞서서 일단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대표 책임론을 얘기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퇴를 요구할 거고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책임이다. 라면서 싸울 경우에는 내용이 더 심각해진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이번 선거 결과가 단순히 이 지역의 재보궐선거가 아니라 전체의 국정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전국적인 선거가 됐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전통적인 여권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 자리가 핵심 경합지로 떠오르다 보니까 여야 모두 막판에 부산 금정에 지금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왜냐하면은 금정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예. 그것 자체가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만드는데 그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판에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정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인데 지금 바로 지금 며칠 앞두지 않고 열렸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상당히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데다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까지도 합세해가지고 금정에 지금 그 힘을 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금정을 만약에 야권에서 탈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지금 선거가 끝난 후에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이 지금 만날 것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통령 순방 직후에 사실은 두 정치인이 만나서 뭔가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목소리가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대표로서는 금정에서 민주당 측의 선거운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폐륜적인 그런 요소들을 부각시키고 있지만은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지금 정권을 심판한다. 제2의 정권 심판이다. 그런데 지금 부산이라는 도시가 그 지역, 특히 금정이 상당히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임과 동시에 부산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도시로서 어떤 그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금정에서 누가 승리하느냐를 가지고 선거 후에 이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지 아니면은 누구의 힘을 강화하는지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지금 금정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재보선 이후에 성사될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지금 여러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공개 활동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데 이어서 어제는 또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성까지 꺼내 들었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일단 발언 배경과 여권의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하게 차별을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차별화의 핵심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과거에는 사과 수준 플러스 본인의 공개 행보 자제였는데 여기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친한계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처벌을 전제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전제로까지 하고 있거든요. 플러스 지금 대통령실의 인적을 좀 개편해야 된다, 구성을. 이 얘기 자체도 결국은 지금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얘기했지만 지금 대통령실에 지금 십상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상시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수족인데 김건희 여사 그 수족들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정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여기에다 대고 대통령실의 인적 개선을 요구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앞으로 지금 11.6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하기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예정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독대 의제를 미리 던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11.6 이후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꼭 한다는 보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권이 어느 정도 11.6 재보궐선거 결과에서 성적을 거뒀다면 모르겠는데 참패로 끝날 경우에는 책임론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 책임론을 가지고 친윤에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를 공격을 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 회동 자체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 독대 회동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것은 다 들어줘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요구 조건은 본인이 들어줄 수 없어요. 네. 왜냐?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예. 본인도 또 얘기를 했잖아요. 검사 선배들 얘기하면 제 아내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처지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한간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V1이면 V0는 김건희 여사냐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만큼은 본인이 어떻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황에 따라서 독대 회동 자체가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설령 독대 회동이 된다 해도 빈손 회동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독대 가능성에 대해서 성사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한 대표가 이렇게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런 여권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야권에서도 그런 추정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대선판에 뛰어들려면은 내년 9월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표직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도 없는데 보궐선거에서 진다 그러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당 밖에 야권에서도 하고 당내의 친윤계에서도 아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여사 문제라든지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은 치열하게 지금 선거 운동의 리더십을 발휘하겠으나 만약에 결과가 본인의 희망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금부터 강조해야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그 책임론이 불거졌을 때 이런 식의 어떤 개혁이나 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가 아무리 사력을 다해서 운동을 하더라도 이것은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부각시킨다는 측면이 있고요. 국민의힘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국민의힘이 일단 생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변화와 자정을 지금 요구하는 여론의 움직임으로 볼 때 이거는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부각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 독대와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독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 대표의 책임도 있지만은 지금 여사 문제가 이만큼 불거진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목소리는 없을 것입니다. 더 거론을 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차라리 그러면은 독대를 진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 선거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독대를 하지 않고 한동훈 책임론으로 해서 한동훈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안이 지금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정치공학적으로. 왜냐하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가 선거운동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보다 여사 문제에 대해서 누적된 여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이라는 것, 당의 생존과 정권 재창출을 생각한다면은 좀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관련된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가 나와서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분위기는 어떨지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네. 상당히 이제 승기를 잡고 그립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은 말입니다. 사실은 당과 대통령의 어떤
그 안위 내지는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생각한다면 일부러 져주는 척이라도 하면서 한동훈의 어떤 그 위상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부인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사실은 그 민주당이라는 그런 정치적 라이벌이 있고 더 크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북한도 있고 국정에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데 오히려 당내에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미시적으로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회동된다 하면은 어떤 의제가 나올지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의제는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예요. 나올 수밖에 없군요. 왜냐하면 지금 여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로 귀결이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 등 야권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특검, 최상병 특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근데 최상병 특검도 따지고 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가 또 여기에 연루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권의 가장 약한 고리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대단히 약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집중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순찰 관련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대통령 행세됐다라는 것인데 이른바 야권에서 주장하는 이 대통령 행세와 관련된 대통령 놀이를 위해서 당시에 교통 통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니다 기다 찬반 논란이 있는데 중요한 본질은 여전히 이 문제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다. 따라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경우는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요구를 할 텐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이나 친윤 쪽에서는 이제 해법으로 뭐 대국민 사과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인 행보를 자제하는 것 플러스 제2부속실 설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는 지금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제 그럴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그럼 정면 돌파는 뭐냐? 검찰이 기소를 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특검 안 된다라는 논리로 방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못한다면 윤한 갈등은 지금까지보다도 엄청나게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관련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